야, 선생님 사무실도 이렇게 와보고, 와, 오늘 기분 좋다. 반갑습니다. 네, 아유, 이거 또 귀한 차도 이렇게 주시고요. 또 이렇게 왔으니까, 이제 사실은 제가 온 이유가요. 제가 이제 9월 17일 날 이제 세종시 문화재단에서 문화향유 예, 예. 이제 공연을 이제 선정을 받아가지고 가장 먼저 생각한 게 사실은 선생님이었었어요. 영광. 아, 영광이 아니고 제가 이제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로 문화재청에서 그 선소리 산타령 이수자로 지정을 받았을 때 예, 우리 풍류아리랑 해서 축하 공연이 있었잖아요. 예. 그때 퍼포먼스로 즉흥 퍼포먼스로 제가 선생님께 예. 금강경 사고개를 좀 부탁을 드렸었는데 예. 지금 와서 보니까 선생님 다 이렇게 한글이세요. 예. 근데 저는 이제 뭐 일정 곤란했었죠. 예, 아니 공부하는 과정에는 이렇게 뭐 한문을 이렇게 전제해 공부하긴 했는데 제가 주로 이제 한글에 집중해서 쓰고 또 한글 중에서도 제가 이제 특히 많이 쓰는 게 신영복이라는 분이 나중에 서체를 쓰다 보니까 하긴 하는데 이제 서예를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서로 연결되다 보니까 뭐 이제 다른 서체의 느낌을 좀 내보려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다양한 서체를 좀 써보려고 하죠. 저희가 일반적으로 뭐 서예하면 횡서, 예. 그다음에 예서, 예서, 네, 초서, 이렇게. 초서 이 세 가지 정도까지는 제가 이제 볼 줄은 아는데 나머지는 몰라요. 나머지는. 제 글씨체는 그 기존에 있던 서체랑 조금 모양이 달라서 일반인은 좀 익숙치는 않은데 제가 시도해보는 중입니다. 또 멋진 우리 김성장 선생님 저기 카메라 한번 보고 이렇게 네, 반갑습니다. 김성장입니다. 네, 이제 또 오늘 즉흥적으로 이렇게 풍류아리랑 방송 그 촬영을 하자 제가 선생님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김성장 선생님은 제가 문화재청에서 처음으로 이수자로 지정을 받았을 때 제 축하 공연할 때 저는 이제 종교가 죄송하지만 불교입니다. 집안에 오빠 스님도 계시고 해서 제가 불교 공부를 할 때 가장 좋았던 사설이 금강경 사국에 있는 그거를 정말 제가 좋아해서 쌤께 어렵사리 선생님 금강경 사국에를 좀 이렇게 제 치마폭에다 이렇게 적어 주시면 안 되겠냐고 부탁을 드렸는데 흔쾌히 이수자 대신 기념으로 이렇게 글을 써주시겠다 해가지고 즉흥적으로 또 글도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이제 글만 이제 치마에 글씨만 이렇게 딱 있으니까 좀 생뚱맞다라고 해야 되잖아 일반 사람들은. 그래서 이걸 진짜 완벽한 작품을 만들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평택에 있는 이제 선생님한테 먼저 양해를 구하고 평택에 있는 김석환 선생님한테 가서 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세계 사나밖에 없는 그런 작품을 제가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거듭해서 김정장 선생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신 저도 처음에 그 부탁을 받고 저는 평상시에 한자를 많이 안 쓰다 보니까 근데 이제 사국에는 이제 가끔 그 저도 여기 와서 오시는 분들 중에 불자도 있고 하니까 써보시는 분도 있고 이제 그랬었는데 그래서 이제 모처럼 또 이렇게 한번 집중해서 연습을 했었거든요. 제가 갑자기 불레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조금 저도 공부 삼아 뭐 이렇게 한번 써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평택에 가서 그 치마에 이제 연잎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스님이 한 분 와서 계셨어요. 스님이 와서 계시는데 그 글씨 쓰신 거 보고 이분 필체가 정말 좋으신 분이라고 알아보시던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에 제가 이제 9월 17일 날 이제 세종시 문화재단에서 문화향을 선정을 받아가지고 예산은 그다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생각했던 게 우리 김성장 선생님께서 즉흥 퍼포먼스를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바람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일단 공연 내용의 핵심이 그 선소리 산타령? 근데 그 선이라고 하는 게 참선선자인지 신선선자인지
일단 저는 느낌상으로 네. 혹시 뭐 불교 쪽에 그 참선선자가 아닐까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그런 것도 없잖아 있기는 하지만 원래는 이 선소리 산타령이요 네. 불교 음악에서 유래되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범패의 짖소리, 화청의 발성, 네. 그 다음에 짖소리, 훗소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범패라고 하는 거는 뭘 그- 말하는 거죠? 그 우리가 불교 의식에서 하는 소리가 있거든요. 아, 범패가 소리에 관한 명칭이에요? 네, 이렇게 바람춤도 있지만 불교 의식에 네. 이제 복청계라는 그런 소리가 있어요. 화청이라는 그런 것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짖소리, 훗소리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초기에 네. 이제 불교가 고려시대 때 왕성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왕성하다가 조선 초기 이성계가 정권을 잡으면서 유교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숭유옥불 정책에서 불교를 탄압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불교가 산으로 들어가고 절이 산으로 가고 또 그렇게 또 역사적인 탄압했다고 하지만 제가 이제 글씨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건 참 놀라운 게 많은데 훈민정음 이런 창제 과정을 보면 훈민정음 그 해례본 글자의 이 페이지 수가 33페이지거든요. 그래요. 한글의 자음, 모음, 기역령, 디귿과 아야어를 합친 게 28글자예요. 아. 근데 이 숫자가 28, 33이 불교인 거 아시잖아요. 절에 가면 아침에 28번 종치고 맞아요. 저녁에 33번 종치고 이게 다 그 불교 숫자거든요. 33천. 오, 3,000세계. 그다음에 또 훈민정음 그 나란 말씀이 저게 108자예요. 우와, 108 번네. 108 번뇌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 숫자들이 전부 다 왜 불교 숫자가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의아한 사람들이 많아요. 오, 이상하지 않아요? 그쵸, 그러네요. 그리고 또 훈민정음을 오늘 만든 새로운 이후에 사실이야. 훈민정음을 만든 이후에 어, 가장 많이 초기에 찍은 문서가 전부 다 불교 문서예요. 그쵸. 석보상절, 월인천강지고, 월인석보. 오, 왜 숭유옥구 했다면서 훈민정음을 만들고 나서 왜 초기에는 전부 다 불교사들만 찍었냐 이거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성계 그 왕이 조금 그 어쨌든 간에 그렇다고 그러고 우리가 이제 역사 얘기를 하지 말자. 머리 아파. 그래서 저도 이 글씨 공부를 하면서 훈민정음을 계속 꼼꼼하게 써보고 이제 저는 이 사람들이 창조할 때 어떻게 썼나 이런 것도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좀 불교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훈민정음과 불교가 분명히 연관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저는 강하게 가지고 있고 세종대왕부터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뭐 내물당도 있었고 그 안에 이렇게 하기 스님들이 시작했나 봐요. 드나들었고 그러면 이성계 제가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하자고요. 네. 이성계 그 왕만 불교를 탄압한겨. 그죠? 그리고 세종대왕 때부터는 다시 불교를 그러니까 왕들과 그 주변 사람들은 계속 스님들 특히 여성들 궁중 여성들도 그렇고 스님들을 계속 그 만나고 안에 궁중 안에도 무슨 불당 따로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쵸. 예, 유자들만 대체로 이 막 그 싫어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때 당시에 이제 탄압을 받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산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그 스님들이 머리를 길러서 비속 그러니까 스님도 아니고 민간인도 아닌 비속 신분으로 이제 가무를 익히는 거죠. 그래서 사당패로 전립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이제 근데 저는 그 얘기를 참 처음 듣네. 저도 뭐 공문학을 공부하든 뭐 그동안 내가 본 역사를 공부하든 이제 그 조선시대 때 스님들이 탄압을 무자비하게 했다는 것은 많이 알고 있고 그렇긴 한데 그 스님들이 그렇게 사당패로 갔다. 이건 굉장히 쇼크하죠. 네.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남성 소리꾼들에 의해서 이 소리가 선소리 산타령이 조선 시기에는 초기에는 조선조 초기에는 남녀 승려들에 의해서 이제 남성 소리꾼으로 구성이 돼서 어떻게 보면 이 남성 소리꾼이라면 우리 아이돌의 원조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남성 소리꾼들로 인해서 이렇게 그 거립을 하던 각절을 돌면서 거립을 네. 하던 단체들로 인해서 구전 심수해가지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서 조선 중엽부터는 민간인들에게까지 파생이 되는 거죠. 아, 네. 그것이 네, 네. 그 네. 출발이 스님들이었다. 네. 아, 비승비속 신분으로 계시던 네. 각절을 돌면서 거립을 하던 단체들로 인해서 조선조 초기에는 그렇게 네. 활동을 하시다가 조선 중기 때부터는 민간인들에게 파생이 돼서 그때 당시에 5강이라고 해서 한강, 마포, 왕십리 그 다음에 이제 이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무료가 발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포, 왕십리, 용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5강이라고 해가지고 그 이쪽 상업이 발달되고 시장이 발달되어 있는 그런 곳에서 난장 공연이 이루어지면서 선수리 산타령 패들이 또 생기기 시작해요. 왕십리패, 용산패, 마포패 뭐 이런 식으로 패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인기가 좋았대요. 뭐 그때 어느 민족이나 어느 사회나 그 놀이 문화가 다 발달을 했을 텐데 춤을 추든 노래를 하든 뭐 마당을 하든 뭐라든 그런 것 어쨌든 형성되어서 유행을 했을까 생각이 들죠. 네네. 이제 그래서 이제 선소리 산타령은 정확하게는 이제 조선조 초에서부터라고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전서부터 고려 시대 때부터 어떻게 보면 내려왔던 소리가 아닌가. 어떤 식으로든 뭐 신라든 그 이전부터든 집단이 있는 곳은 언제나 존재했겠죠. 다만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 그 이어져서 왔는지 우리가 정확히 몰라서 그럴 뿐이지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랬을 것이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오늘 선생님께 이렇게 선소리 산타령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거를 조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제 저희 공연 그 제목이 놀양입니다. 놀양. 이 놀양이라는 게 순수한 우리말로 놀 모양이다. 놀 준비를 하나보다. 한판 놀려고 하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팜플렛도 지금 만들어야 되니까 선생님께 어렵사리 또 이제 팜플렛을 만들기 위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선소리 산타령 중에 놀양이다 해가지고 저희도 한번 놀아보려고 그래요. 한판 놀아보시죠. 네, 그래서 선생님께서 즉흥적인 퍼포먼스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좀 있고,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겸사겸사해서 이제 준비를 이제 9월 달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또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퍼포먼스 할 때 쓸 내용을 뭘 미리 정해서 주시나요? 아니면? 어쨌든 저는 이제 놀양이라는 거는 일단 팜플렛에 쓰는 거고 나갈 거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국가무형문화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날 즉흥적인 퍼포먼스에는 국가무형문화재 선소리 산타령을 크게 좀 이렇게 써주시면 어떨까? 너무 글씨가 많나요? 뭐 그 상관없어요. 쓰면 됩니다. 근데 그날 공연하는 내용의 그 핵심은 뭘까요? 놀양입니다. 놀양인데 산을 주제로 해서 공연을 해요. 그러니까 산을 주제로 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 이제 선소리 산타령이라는 게 아니 판소리는 들어봤는데 선소리는 뭐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세요. 판소리는 서서 하는 게 아니었나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앉아서 하시기도 하잖아요. 앉아서. 근데 선소리 산타령은 소리꾼들이 소리를 서서 부른다. 라고 해서 선소리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구조가 소리를 하는 구조 내용이 서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내용이에요. 소리꾼들이 이제 그 소리꾼의 선소리 산타령의 우두머리를 모갑이라고 그래요. 특수 명칭. 네네, 모갑이라고 그러는데 그 모갑이가 장구를 가지고 장구를 메고 이제 리더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소리를 하는 창자들은 소고장단을 치면서 그 소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노래를 하는 소리를 하는 형태가 서서 할 수밖에 없는 형태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의 모양을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소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구조가 소리를 서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니까 네. 선소리라고 하지 않았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산타령은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산청 경계를 주제로 해서 소리를 엮어나갔다. 산에 관해서 소리를 엮어나갔다. 그렇게 해서 산타령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주 공연의 내용 제목은 놀량이라고 했지만 네. 소주제는 산입니다. 그러니까 산. 네, 그래서 원래는 이게 이제 세종수목원하고 이게 세종수목하고 대전 숲체원하고 두 군데가 다 산림청 소속이거든요. 그래서 산림청은 직접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선소리 산타령하고 연계가 있다. 연계를 시키자, 우리가 이걸 개발을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공연기획서나 강의기획서, 체험강의 뭐 아카데미 형식으로 해가지고 다 해서 양쪽으로 보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대전 숲체원에서 일단은 제가 강의를 시작하기로 했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세종에서는 이 공연이 원래는 산을 주제로 해서 제가 공연을 기획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악가 선생님들도 뭐 청산의 살을 잃었다, 그리운 금강사나 뭐 이런 식으로 산을 주제로 한 노래를 하게 되고, 저는 이제 선소리 산타령을 하게 되고. 제가 이제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대략적인 이제 제가 쓰는 방향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 근데 지금 국가무형문화재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한테 알리려고 하는 그 퍼포먼스 내용을 주로 좀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네. 이게 이 선소리 산타령이라고 하는 게 국가의 중요한 무형문화재로서 이렇게 이런 것이 있다. 지정된 종목이 있다라는 거를 세종시 시민들에게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제가 이제 근데 이제 제가 그 일반 대중의 입장이기도 하고 관람객 입장에서 볼 때는 사람들은 국가 무형문화재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과정은 핵심은 들어보니 참 대단하다. 내용과 이 판의 형성과 이런 것들이 뭔가 감동을 주었을 때 감동을 주면 이게 뭐냐라고 물을 거고 사실은요. 제가 볼 때는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내용과 이 어떤 틀과 형식과 내용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방식으로 가면서 사람들이 이런 것도 있었네, 이게 뭐야, 이렇게 어떤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좀 중요한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국가 무형문화재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건 중요한데 제가 볼 때 이제 그런 내용을 곁들여서 이 공연의 핵심 내용을 어떤 놀량, 그다음에 그 산을 주제로 한 이런 것들이 그 말하자면 이 놀이판에 중요한 목록이 산이다 라고 하는 것을 멋있게 하면은 훨씬 좋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 느낌이 있잖아요. 우리 노래 사설에도 이 감정이라는 게 있고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선소리 산타령에 대해서 선생님께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도 선생님도 그 쓰실 때 이런 느낌이나 그런 게 있지 않나요? 당연히 느낌이 없으면 저거 하지 말아야죠. 느낌이 와야. 그래서 제가 그래도 이제 조금이라도 선생님께 약소한 얇은 지식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선소리 산타령에 대해서 조금 오늘 말씀을 드렸고 저도 참 처음 알았네요. 선소리가 이렇게 말하자면 앉은 소리와 선소리의 그 대립 개념으로서 선소리라는 걸 오늘 처음. 선소리는 이제 서서 하는 소리는 또 설립자를 써갖고 입창이라고 하고 앉아서 하는 소리를 좌창이라고 해요. 그런 것도 좀 몰랐는데 선소리에 대한 어떤 제가 사전 정보도 없는 채 있었기 때문에 아니요, 다 그러실 수 있어요. 그래서 공부 삼아 이렇게 오늘 얘기 듣고 유익한 시간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강의를 다녀도 연세들을 한번 여쭤봐요,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이제 그러면은 70이 돼도 80이 돼도 90이 되셨어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럴 때는 진짜 제가 해야 할 역할이 정말 의무감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아이고 다치셨네. 앞으로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화의 각 분야에 그 묻혀져 있던 것들을 발굴해서 알리는 작업도 있고 또 이제 저는
천연복채라는 글씨를 많이 쓰다 보니까 네네네. 사람들이 또 새로운 분야로서 제가 이제 이걸 네. 전파하기도 하는 거거든요. 아유 그럼. 네? 그러니까 이제 음. 이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던 어떤 그 민속적 뭐 이런 한 부분을 지금 찾아서 본인이 공부해서 이렇게 널리 알리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아. K컬처와 세계를 휘어잡는데 아. 이제 머지않아 이제 음악을 하려면 한국으로 가야 된다. 이제 이런 좋아요, 시대가 좋아요. 자, 성악하려면 어. 이탈리 가는 게 아니고 어. 성악하려면 한국에서 판소리를 배우고 선소리를 배워야 된다. 이렇게 이제 와. 이탈리아에서 오고 프랑스에서 오고 미국에서 이제 여기 오는 가져갔어. 이런 시대가 곧 오는 거죠. 아우 네. 벌써 이렇게 선생님이 그 네. 응원 아닌 응원이죠? 이렇게 정말 그 응원을 해주시니까 저희가 또 의무감과 사명감과 또 민족이 이게 지금 활짝 피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렇게 트로트도 보면 예. 우리 국악을 했던 친구들이 더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볼 때 어떤 트로트다, 국악이다 이런 명칭이 필요가 없어요. 맞아요. 사람들한테 가슴을 그냥 치는 겁니다. 그냥 거기에 뭐가 됐든 희노애락이 들어가야 돼. 희노애락이. 네, 가슴을 치는 거예요. 다. 그 선생님께서도 글을 쓰실 때 희노애락을 표현을 많이 하시죠. 선생님이 써주신 물은 길을 잃지 않는다. 그것도 저희 집에 이제 달려오고 쓰는 다들 좋아하세요. 그 작품을. 예. 그런데 그래도 뭐 예서는 예서의 나름대로의 거기 각각의 장르가 물론 그 특성을 가지고 있죠. 예서나 있는데 행서나 뭐 이런데 이 새로운 이 디지털 시대는 그야말로 이 혼돈과 이 카오스의 융합 상태가 다 벌어져가지고 이 완전히 이 새로운 일이 벌어지는 이 판인 것 같아요. 논량이 한마디로. 이게 논량인데 한마디로. 좋아요. 네. 또 이렇게 글과 그 우리가 이제 논량을 부르실 때 선생님 글씨를 쓰시는 거거든요. 네, 논량이라는 소리. 근데 제가 퍼포먼스를 대략 어느 시간 정도를 하면 좋을 건가요? 선생님께서 시간을 정해주시면 제가 그 시간대를 맞추겠습니다. 보통 근데 이제 바닥에서 하려고 해요? 아니면 뭐 세워놓고 하려고 바닥에서. 해요? 바닥에서. 네. 바닥에서 하면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영상을 해서 화면을 뭐 띄우나요? 아니면?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아마 우리 영상팀하고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그 세종 그 그날을 쓰다 할 때도 위에서 띄웠나요? 아니면 선생님 어떻게 했나요? 그날은 이 화면이 준비가 안 돼 있었죠. 네. 화면 준비가 안 돼 있고 내가 쓰는 장면을 사람들이 이제 둘러서 보고 마지막에 들어서 이제 전체가 사람들이 봤죠. 그 뒤에 보면 현수막 대신 선생님 글을 몇 메다 정도 이렇게 이제 길게 메다를 재야 그렇죠. 되지만 네. 현수막을 일단은 조그만하게 이렇게 해놨다가 나중에는 선생님의 작품을 그 뒤에다 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써서 같이 이렇게 뭐 붙이는 걸 퍼포먼스의 한 부분을 삼아도 되죠. 네네. 그래서 어쨌든 거기 사이즈는 제가 한번 그 국립수목원에서 할 거거든요. 세종 수목원에서 공연할 건데 거기 사이즈는 이제 선생님께서 한번 견학을 같이 가셔도 돼요. 같이 한번 가죠. 네네. 날 잡아서 같이 가셔도 되고. 안 그러면 지금 이제 오늘 시간이 되거든요. 선생님 시간 오후 시간 어떠세요? 지금 오후에 이제 사람들이 저희 와요. 그러시군요. 지금 밥도 빨리 먹고 와야 돼요. 그럼 오늘 가지고 우리 밥 먹으러 온 게 아니라 우리 밥 먹으러 왔는데 방송을 찍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세종시의 대표적인 서예가 김성장 선생님과 우리 또 풍류아리랑 방송 구독자 여러분께 또 선소리 산타령에 대해서 또 우리 선생님과 이렇게 대담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선생님 잠깐 인사 한번 하시죠. 네, 고맙습니다. 그 소리, 특히 무슨 선소리 이런 쪽은 완전히 문외한이고 우리 무식하기 짝이 없는 사람인데 오늘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연 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풍류아리랑 방송 구독자 여러분들께서요, 우리 김성장 선생님께서 우리 또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선소리 산타령 공연을 9월 17일 날 합니다. 어디서 하냐고요? 세종수목원 한국의 정원인가? 거기서 할 거고요. 4시입니다. 네. 여러분들 준비 잘하고 이렇게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여기서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윤정숙과 함께하는 K뮤직 그러면 선생님
얼씨구 해주시면 되고. 예스. 북유아리랑 방송은 좋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네. 자, 여기서 인사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사하겠습니다. 윤정수가 함께하는 K뮤직 얼쑤. 북유아리랑